07 공간 도형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가 평면과 직선, 직선과 직선 이런 건 좀 쉽게 보는데요. 평면과 평면이 나올 때는 이게 너무 다 입체감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좋냐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한 직선에서 만나는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을 땐 너무 부담스러운다. 평면이 여러 개다. 이럴 때는요. 요걸 이렇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요. 요 옆에 측면에서 봐서 단면화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해석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평면과 평면이 나올 때는 단면화 작업을 하면 되게 편하구나. 우리가 요 공간 도형 다음에 공간 좌표를 배우게 돼요. 거기에 보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래서 막 평면상에서 입체상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단면화 작업이에요. 자, 그럼 단면화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게 교선 있지? 요 교선이 이렇게 보이는 요 녀석을 옆에서 딱 보는 거야. 마치 교선이 뭐 하나로 보이게끔 점 하나로 보이게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단면화 작업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측면에서 어머 여기 이렇게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거죠. 알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 평면이 베타 이렇게 보이고 바로 요 점 하나가 저기에 보이는 교선으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단면화돼서 2차 3D를요 2D로 해석하는 이런 능력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평행한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는 단면화 작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알파, 베타. 끝.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을 이용해서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자. 두 평면씩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알파, 베타의 교선을 L, 베타와 감마의 교선을 M, 감마, 알파의 교선을 N이라고 할 때 요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고 N과 L이 평행하다. 이때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의하여 공간은 몇 개로 분할되는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 평면도 3개 나오고 막 교선도 3개 나오고 이래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평면과 평면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는 어떻게? 단면화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우선 문제 볼까요? L, M, N이요 모두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앞에서 입체감이 살아있을 땐 이렇게 보이겠지만 어차피 평행하다면 내가 이렇게 단면으로 보게 되면 뭐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점 3개로 보이겠지. 만약에 얘가 옆에서 봤는데 평행하지 않다면 이렇게 삐끗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이 평행하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점 3개로 보여질 거란 말이야. 맞죠? 예, 평행한 세 점의 단면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얘를 L이라고, 얘를 M이라고, 얘를 평행한 세 개의 직선 N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얘 뭐래요?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L이래요. 자, 그래. 이 녀석을 지나는 평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답니다. 그리고 베타와 감마의 교선을 M이라고 한대요. 자, 이 녀석을 지나는 게 베타와 감마예요. 그러면 와 얘도 베타가 지나고 얘도 베타가 지나니까 그 평면을 단면화 작업을 하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겠다? 베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감마와 알파의 교선을 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감마와 알파의 교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와 얘도 알파 지나고 얘도 알파 지나니까 알파라는 평면은 단면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얘도 감마 지나고 얘도 감마 지나니까 감마라는 평면은 단면화 시키면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의하여 공간은 몇 개로 분할되느냐죠? 예, 평행한 3개의 교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옆에서 딱 봤더니 공간이 몇 개로 보여?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공간이 보이네요. 그래서 얘를 7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단면화시키지 않고요. 막 얘하고 얘의 교선은 이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정신이 되게 없어져. 그래서 단면하는 문제를 특히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우선 공간에서 직선들과 평면들이 이루는 각에 관한 기본 이론들을 지금부터 쭈루룩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3개의 각을 공부할 겁니다. 우선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끼리 이루는 각하고요, 평면끼리 이루는 각하고요, 이제 합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이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직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뭐뭐뭐 배웠습니까? 외우는 순서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이렇게 배웠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때? 각이 존재할 것 같지? 예. 그런데 평행할 땐 어때요? 이 각이 존재해요? 없어요. 0도예요. 그래서 평행할 때 이루는 각은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아서 0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얘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을 구하는 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과 관련해서는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루는 각하고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이렇게 꼬인 위치일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은 단면화 작업이 중요하댔어. 평면은 한 교선에서 만나거나 즉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밖에 없어요. 이때는 0도네. 그러므로 얘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는요. 한 직선에서 만날 때 요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한 직선에서 만날 때 이루는 각을 구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평행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평행하는 경우 0도, 포함되는 경우 0도. 그러므로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각을 구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번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공부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두 직선이 꼬인 위치일 때 각을 구하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막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보통요 크기가 작은 쪽의 각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쪽의 각을 보통 말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그냥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게 됐죠. 평면의 결정 조건이었습니다. 자, 한 평면을 결정함으로 요 결정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요 각이 작네라고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는 뭐다? 꼬인 위치일 때예요. 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라고 적어놓도록 하자. 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각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거야. 단면화시켜서 평면이 있고 M은 여기 있고 L은 여기 있고 이게 각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얘는 평면과 평면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자, 보통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한 직선은 확실하게 자기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한 애는 이거 평면이 있기는 있겠지, 존재하겠지만 내 눈에 잘 안 들어와. 이렇게 평면 있는 놈, 재산이 있는 놈이야, 좋은 놈이야. 평면 없이 좀 불안정하게 떠 있는 놈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우리 보통 이 평면 없는 놈을요,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야, 뒤쪽에 있는 놈 좀 앞으로 와.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이 M과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이래서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안평행 보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지. 이때 요 각이 우리가 구하려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각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한 직선 또는 두 직선을 뭐 하고 있어? 평행 이동. 한 직선 또는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 뭐부터 결정해야 되냐면요. 한 평면부터 결정해야 돼요. 평면이 있어야 각을 잴 수 있어. 한 평면을 결정하게 한 후 그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대부분 평면 있는 놈은 그대로 두고 평면 없는 놈을 이동한다예요. 재산 있는 놈은 이렇게 난 재산이 있으니까 이러고 재산 없는 놈이 평면 없는 놈이 널 만나서 나도 재산 좀 나눠갖고 평면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탁 하고 만나는 거야. 평면 있는 놈을 평면 없는 놈이 다다다다다다 평행 이동해서 만나서 평면이 결정이 돼야지 이제 각을 논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평행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0이므로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킴쌤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포함한 삼각형을 찾아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볼 때 직선 두 개만 보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도형, 입체 도형 상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만나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입체 도형상에서. 그러면 이때 얘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입체 도형상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마감이 되는 선이 하나 더 있을 거고 이 선을 연결해서 보면 얘는 온전한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막 구해본 거야. 입체 도형에서 막 구할 수 있잖아. 막 가로, 세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봤더니 와, 얘가 직각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이네 등등 요 삼각형이요. 요런 다양한 삼각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감된 모서리를 찾아서 휙 연결해놓고 이 삼각형의 꼴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쁜 삼각형이 나오면 90도네, 막 60도네, 45도네 막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체불명의 이상한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직각삼각형이 아닌 희한한 애들이 나오면 뭘 사용할 수 있냐? 코사인 제 2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 세타는 못 구해도 코사인 세타의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요 수학 1에서 코사인 제2 법칙 배웠었죠.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였어요. 우리가 구하려면 세타가 여기 오게 작업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요 코사인 제2 다시 법칙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보통 세타 값 구하라는 문제 아니고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녀석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미쳤구나.
죄송해요. 분자식을 썼어. 2bc 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런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코사인 값 구하라고 나오지 않고 사인 값 구하라고 나왔어. 그 경우엔 또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므로 내가 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구해놓은 코사인의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상한 삼각형이 나왔어. 세 변의 길이라는 그때는 이 논리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얘 평행 이동뿐만 아니라 선분의 연장선도 잊지 말자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형에서 보는 거는 직선이 아닌데 항상 각의 크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이런 도형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연장시켜요. 그리고 얘를 연장시켜서 만나게 해서 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연장도 잊지 말자. 연장선이라고 표현할까? 연장선도 잊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각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예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두 직선 중 한 직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주어진 입체 도형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주어진 입체 도형의 바로 옆, 위아래에 똑같은 입체 도형을 그린 다음 평행이동한다. 그린 다음 평행이동한다 라고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무슨 얘기냐라는 건 선생님이 바로 뒤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린 다음 평행이동한다 라고 적어놓고 우리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다음 도형에서 직선 AC와 직선 BF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AC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F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그림 보니까 느낌 오지? 아, 이거 꼬인위치에 있구나. 꼬인위치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꼬인위치에 있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꼬인위치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한다? 예,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한 평면을 결정해야지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였어요. 어머, 앞에 하나 선생님 빼놓고 살짝 설명 안 한 거 있네. 우리 앞 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요거 하나 좀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인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평행이동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평행이동에서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있어요. 옆쪽엔 필기가 됐을 테니까 엄청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개념이 뭐냐? 도형에서 우리 직육면체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직육면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직육면체는 평행이동의 하이라이트급인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려놓고 평행이동의 하이라이트는 직육면체라고 하나 적어 놓고 가도록 하자. 평행이동의 하이라이트는 직육면체. 평행이동의 하이라이트는 직육면체라고 적어 놓고 가자. 굉장히 평행이동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아, 꼬인위치에 있어. 누군가 만나게 해야 돼요. 사실 얘네 둘은 둘 다 평면을 가지고 있어. 이 선은요, 이 평면 위에 있는 뚜껑 평면. 얘는요, 면 CFEB라는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옮길까? 누굴 평행시킬까 봤어. 그랬더니 누굴 평행시키는 게 좋겠어? 여기에 보이는 이 도형. 사실 입체여서 이렇게 마름모처럼 희한하게 보이지 실제로는 이 도형은 정사각형일 거예요. 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사각형에서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드디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한 평면이 생기는 겁니다. 와, 드디어 각을 논할 수 있겠어. 바로 요 각을 나는 세타라 하고 지금부터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입체 도형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요 삼각형으로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봤더니 얘가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면 와! 대박 난 거고 엄청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ABC가 다 이상해요. 얘가 뭐 이상한 삼각형이다. 그러면 그때는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길이 몇이에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1이 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BF는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데 BF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1대 1대 루트 2입니다. 너 루트 2구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BD도 이렇게 보이는 직사각형 1111이라는 직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을 지르고 있으므로 요 길이도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입체여서 보기 굉장히 이상했지만 저렇게 변의 길이를 써놓고 났더니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고 있다? 얘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있는 요런 꼴이 되는 거고요. 세타는 1과 루트 2 사이의 각이므로 요 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 얘는 이상한 삼각형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를 2분의 1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나왔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역변이래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루트 2분의 1 분모에 유리하면 4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쁜 삼각형이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쁜 삼각형이지만 이게 이상한 삼각형이었다라고 치자. 그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쁘지만 이쁘지 않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2 법칙의 변형으로 풀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1분의 루트 2 곱하기 1분의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에 보이는 맞은 대가 루트 2의 제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3 빼기 2 해서 몇 나오니까 1. 얘는 4분의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를 묻지 않고 사인 세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얘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 4, 4, 16분의 2 뭐 이렇게 써놓고 얘는 1이 되므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16분의 2이다. 즉 얘는 16분의 14이다. 그러므로 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4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이 음수의 값을 가지려면 180도 넘어가니까 삼각형의 내각이 음수값을 사인으로 가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4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쁜 삼각형일 땐 그냥 푸시면 되고요. 직각삼각형을 유도해서 이상한 삼각형일 땐 코사인 제2 답치 법칙으로 풀면 되고, 만약에 사인 값을 물으면 제곱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선분 BH와 선분 D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선분 BH 그리고 선분 DG. 자, 여기다 대고서 한 점에서 만나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입체 도형이에요. 떠 있어요 중간에. 보기에 이래 보일 뿐이지 선생님 손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꼬인 위치 되겠습니다.
그래, 꼬인위치에 있는 게 어렵지. 이것만 시험에는 안 됐어. 꼬인위치에 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하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만나게 3평면을 결정시켜야지만 각을 구할 수 있어. 누구를 이동시킬까 막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누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구를 이동한다고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4번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4번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계속 이상한 걸로 가는구나. 4번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도형을요, 뭐 옆이나 위나 아래나 요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녀석이 이만큼 오면 되게 좋겠다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요만큼 오게 만들려면 얘도 요만큼 와야 되지 않나? 그치? 옷만큼 와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도형을 하나 더 그려 넣을 겁니다. 요 똑같은 직육면체를 이쪽에다 연장해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직육면체가 앞쪽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BH를 여기를 B-라고 놓고 요 대각선이죠. 요 대각선을 이렇게 쭉 내린 요 선에 놓고 얘를 H-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평행이동한 요 녀석하고요. DG는 한 점에서 만남으로 한 평면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평면이 결정되면 도형에서 선생님이 얘를 마감지어서 삼각형으로 그려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림과 같은 그냥 정육면체라고 주어졌네요. 길이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 임의대로 어차피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어차피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세타와 관련된 건 B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얘 1이라고 할게. 1대1대. 그럼 얘는 대각선이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될 거예요. DG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H-를 볼 거야. 얘는 뭐냐면 직육면체가 있을 때 이 중육면체의 대각선이에요. 자, 대각선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루트 3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요 대각선은 루트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할 거예요. 요 길이는 맨 윗판에 붙어 있잖아. 맨 윗판. 그런데 맨 윗판은요,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상태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런 선이에요.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5가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적어놓고 봤더니 루트 2, 루트 3, 루트 5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예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5의 직육면체된다. 직각삼각형이에요. 루트 5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일화되는 각이 바로 요 자리였지. 루트 2와 루트 3 자리. 여기네. 각은 몇 도? 90도. 각은 몇 도?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